전한길 전당대회에 이어서 한동훈 전당대회 결선 투표가 진행 중인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김문수 대 장동혁, 장동혁 대 김문수. 두 반탄파 후보, 한동훈을 품느냐, 마느냐를 놓고 막판각을 세웠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면서 투표를 독려하자 오늘 아침 장동혁 후보는 두 사람을 동시에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저다. 본인 입장에서는 그 분노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모두 다 끌어안겠다는 김문수 후보,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장동혁 후보. 막판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밤 10시 결선 투표가 종료됩니다. 네, 종료가 되고 내일이면 김문수냐 아니면 장동혁이냐, 아무튼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 둘 중 한 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 끌어안느냐, 구분하느냐, 이게 새로운 또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두 후보의 발언을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죠. 승리할 수 있는 곳에 바로 한동훈 후보가 나가서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나는 한동훈 전 대표를 공천하겠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결단하고 당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핵관이든 전한길 씨든 이미 결정이 됐는데 당론과 다른 결정을 하는 거는 그건 내부의 총소리입니다. 전한길 씨에 이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언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제 결선 투표 전국이 흘렀죠. 예. 그래서 TV 토론을 한 차례 하고 바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의 결선 투표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투표를 못한 분이 오늘은 이제 ARS로 마지막 기회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투표율이 오히려 전당대회 국면의 투표율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3에서 4% 정도 투표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것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찬탄 반탄에서 반탄 쪽에 있는 후보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분들이 아이고 나 투표 안 할래라고 투표율이 약간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인데 이게 3 내지 4%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보수적으로 3.5%의 투표율로 가정을 하면 대략 한 2만여 표 안팎의 새로 유입된 표가 있는데요. 자, 이 표가 과연 어떤 성격의 표냐 이게 이제 관심의 집중입니다만은 그때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죠.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저께 선거는 최선의 후보를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최악, 차악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그렇습니다. 제도다. 네, 최악을 피하기 위한 바로 최악과 차악 그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온 얘기가 바로 최악이 장동혁 후보라는 것이 장 후보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최악을 나로 상정을 하고 얘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한동훈이 얘기한 최악은 장동혁 후보가 지금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지지 세력 중에 일부는 이번에도 투표를 안 하겠지만 실망에 안 하겠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 이번에는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2만여 명 중에 저는 한 70% 정도는 그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은 장동혁 후보보다 김문수 후보로 유입되는 표가 살짝 많이 제 계산대로 하면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 결선 투표의 표 차이가 별로 안 날 거라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인데요. 여기에 한 2만
표의 새로 유입된 표의 성격이 그렇다면은 이 후보 유불리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동연 위원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박진영 의원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예. 판 자체가 최악이냐 차악이냐 그런 거 선택해야 됩니까? 저는 그 한동훈 전 대표께 제가 감히 조언드리자면 이 당은 깨져야 됩니다. 찬탄파와 반탄파가 같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불성설이고요. 그중에서 최악을 선택할 것이냐 차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걸 공고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게 제대로 맞는 상황입니까? 차라리 저는 뭐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만 예. 장동혁 후보가 당선돼서 당이 깨지는 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오히려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도 제가 한동훈 대표께 드리고 싶네요. 예, 당을 깨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김기흥 위원님, 뭐 장동혁 후보는 아까 뭐 결단, 내부 총질 이런 단어까지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실제로 뭐 당 결별 수순까지 갈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거를 예. 보면 선거용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후보의 이제까지의 어떤 워딩을 보면 굉장히 일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선이 있고 본선, 결선이 있을 때 그때마다 좀 입장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좋게 보면 선거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나쁘게 본다면 말이 바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더 유연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포용하고자 하고 또 안철수 후보와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원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찬탄파에 열린 태도를 보였을 때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뭐지? 본인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랑 손을 잡는단 말이야? 이렇게 뭔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장동혁 후보로 가면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플러스 2의 효과를 얻는 겁니다. 그쪽에서 한 표가 오고 내가 한 표가 늘기 때문에.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선거에 임해달라, 투표해달라, 투표를 해달라는 그런 말에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말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투표율이 오른 게 그야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냐 아니면 보통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 판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서 누군가를 지지해야겠다. 그런 쪽의 이유 때문에 늘어난 투표율인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동연 위원은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셨고 결과도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김기흥 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한 3, 4주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의 어떤 낙승을 예상을 했는데요. 바람과 조직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의 바람이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비상을 하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짧으면 비상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3주와 4주간의 그 기간 동안이 일종의 충분히 장동혁 후보가 비상할 수 있는 기간이었나. 특히나 이번에 결선에 임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굉장히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바람이 일으킬 만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었나. 아니면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시간이었나.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투표율의 싸움 그런 것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유보적인 태도, 신중한 태도. 지금 새로 유입된 표를 제가 아까 분석을 해드린 것이고요. 이 결선 투표 자체가 지난 전당대회 때 이 개표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초박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우열의 이것은 지금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된 표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승부는 내일 10시 반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그런 아주 촉박빙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두 분 다 입장이 그러면 유보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를 된다고 하면 곤란하죠. 또 그럼 그렇게서 그래 물어보면 말씀하시죠. 말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좀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대다수는 김문수 후보의 뭐 신성을 예측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였고요. 흐름 자체도 그래도 안정감을 주는 김문수 후보지 않을까. 그다음에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후보를 만나면서 친한계의 표를 끄집어 오면 김문수 후보가 이길 것 같다. 근데
저는 장동혁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지금 있지 않냐라고 봅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왜 친한계를 안 왔을까요? 원래 전환기를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안 하면 이게 이상한 동거입니다. 예를 들어 알탕에다가 그냥 된장을 넣어야 되는데 예. 거기다 우유하고 환타를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환길과 한동훈은 그 같이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데 김문수 후보가 그걸 품겠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좀 다급해 보이는 게 김문수 후보 측이다. 예.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최고위원회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렇게 그 부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김민수 후보는 최고위원 당선자죠. 예. 그 김민수 당선자는 사실 장동혁 그 후보와 같은 메시지를 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근데 이 김민수 당선자가 결국에는 선거인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득표를 해서 2등을 했고요. 선거인단, 일반 20%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결국에는 전환길의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냈던 장동혁 후보와 똑같은 메시지를 냈던 김민수 후보의 어떤 이런 선전 자체가 결국엔 결선 투표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장동혁 후보의 어떤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당심을 흔들 수 있고요. 사실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당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나갈 때 12.3 비상기염 때 그다음에 50 그 한밤중에 그 후보 교체 쿠데타 때 수만 명의 당원들이 합리적인 당원들 빠져나갔을 때 예. 지금 현재의 구성 자체는 장동혁 후보 쪽에 조금 더 쏠리는 표심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 한동훈 한 자리에 모인 게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네. 김기용 의원님.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다른 관점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언론과 민주당 쪽에서 바라볼 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탄핵의 찬성과 반대 이 프레임으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하고 저도 뭐 투표도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는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입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싸울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구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우리가 간판을 누구를 내세우느냐. 이게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각인 효과, 잔상이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들은 미래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대선까지 만약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지만 대선은 나오기가 좀 희박하지 않느냐의 그런 현실론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멘트를 세게 한다. 그런 걸 떠나서 장동혁 후보는 굉장히 미래가 탄탄대로다.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있고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서도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도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냐 장동혁 후보냐를 봤을 때 김문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장동혁 후보가 가지는 어떤 쇄신과 예.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기대가 일정 부분 작용한다면 그거는 한동훈 전 후보가 뭔가 본인의 입장을 냈을 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판세 예측 누가 맞췄는지는 내일 오전에 바로 정답이 공개가 됩니다. 내일 오후 시간에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야당 대표가 나오면 여야 협치,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의 어떤 협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묻는 질문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은 다르다라고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정치 지도 그룹이 형성이 되면 그냥 용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정청래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지.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여당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그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 기내에서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완전 다르죠. 윤석열은 뭐 우리 방송국도 마음에 안 들면은 비행기에도 안 태우겠고 야당 대표를 아예 이 적으로 간주해서 만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이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위헌 정당으로 간다면은 그때는 또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그 기내 기자간담회를 제가 아주 주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보기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 얘기 내가 야당 대표일 적에 야당 대표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달라야 된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주기를 뭐 거듭 제가 이 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대통령 이재명과 당대표 정청래는 달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청래 이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통합과 같은 고매한 표현은 대통령한테 맡긴 후 자기는 야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수준입니까? 왜 여당 대표가 야당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결이 다르면 그게 결국에는 자기 정치를 향해서 대권을 향해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은 말을 참 저는 잘했다. 그리고 말을 잘한 것이 정청래 이 민주당 대표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회적으로 지적을 한 그런 걸로 저는 들리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 여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성유주 의원님, 정청래 대표가 SNS에 대통령은 여야 아울러야 하고 나는 여당 대표로서 꾸준히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야당과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대표 자체는 예. 워낙 이 한 가지를 딱 꽂히면 끝까지 그게 해결될 때까지 가는 정치 스타일이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 스타일을 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제 이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두 분이 좀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은 이해가 되겠으나 보는 것은 국민들의 시선이거든요. 국민들이 이렇게 한 사람은 좋은 일, 한 사람은 굳은 일 하는 것들이 어떻게 투트랙으로 하는 게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게 본인들의 스타일, 본인의 정치적인 스타일을 하더라도 국민들 생각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이게 굳이 굳은 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잘 호흡을 맞춰서 좀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굳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좀 얘기를 듣든지 예. 본인도 저 사실 굳은 일을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굳은 일을 하시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네. 대통령과의 대화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네, 박진영 의원님. 좀 다른데요. 이제 정청래 대표 의견 좀 동의합니다. 이게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뭉뚱그려서 국민의힘 전체를 저렇게 적대시하게 되면 이게 적대적 상호의존이라 그래서 상대편에서도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극단적인 공격을 하는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청래 대표께 좀 감히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으로 갈라쳐라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새 대표가 당선 여부가 갈리고요. 또 오늘 내일 자정이 지나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나옵니다.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